수술에 대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화를 내셨던 분입니다. 그 정도 자존심 강하신 분인데 이렇게 태평양까지 건너서 생수 계속에 쌓여있고 뭐 갖다 먹고 싶으면 갖다 먹어라 뭐 이런 것입니다. 딸 문제와 서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공식 일정이 4차례 불과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들어보세요. 상대당 위원회의 발언을 평가하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의원의 지금 누가 드린 발언까지 따지려고 하는 게 될 수 있으면 김남국 의원님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의 이 출마 자체가 본인의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이게 뭐 9월 9일까지 아무튼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가 좀 살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축하할 건 좀 축하해줬으면 좋겠고, 서로 좀 지켜야 될 선들을 좀 지켜주자. 저는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미국 출장 다녀오신 스케줄입니다. 미국의 현지에 머물렀던 순수한 체류 기간 7일입니다. 29일부터 5일까지인데요. 이 가운데 2일 토요일, 3일 일요일 끼어 있습니다. 이날은 당연히 쉬셔도 되는 날인데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현지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종인 차석대사를 만났습니다. 또 금요일 미국 현지인을 못 만나셨어요. 그래서 조태영 주미대사하고 오찬을 했습니다. 점심을 드셨어요. 그런데 조태영 대사 이틀 전인 29일에는 저녁 드셨어요. 조태영 대사 무슨 현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틀 연속 만찬과 오찬을 하셨어요. 미국에 머물러 있는 7일 동안에 미국 현지 사람을 만난 것은 29, 30, 5일, 일주일 동안에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일 공쳤어요. 꽝이었어요. 4,800만 원 쓰셨습니다. 미국 현지인 만난 날은 3일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1,600만 원꼴이고요. 다음 화면 보십시오. 이게 인사적 신차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장식의 적시성 해서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 재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을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규 어기면 징계죠. 이 예규 미리 점검해 보셨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예. 현지인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FBI 국장은 현지인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미국 법무부의 2명의 차관보는 2명 다 상원 인준받는 직이고 저랑 일대 다로 회담을 한 것입니다. 네, 그쪽의 일정들이 지금 그렇게 예규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네,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두 저 번째. 얘기도 충분히 검토해서 중요성 당사자 쪽과의 어떤 일정 등 네, 감토해서 알겠습니다. 일정을 잡은 겁니다. 다음. 원래 목적은 미국의 법무부 장관 메릭 갈런드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국 이후에 무산이 됐어요. 속된 말로 빵꾸가 난 겁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 그 출장의 가장 큰 목표는 FBI 국장의 면담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언제 하셨어요? 만남이 무산된 거? 의원님, 이분이 미국 법무부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그 치료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여기서 공개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저렇게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이분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받느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못 만나겠다라고 저렇게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모든 미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수술 받느라고 지금 떼굴떼굴 굴러서 우리 한국 장관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수술은 7월 7일이에요. 환장관 만나기로 한 건 7월 1일입니다. 6일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굉장히 아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받으신 수술은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전립선 비대증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의사들한테. 그랬더니 국소 마취하고 30분 만에 끝나는 수술입니다. 아니, 이런 수술 받자고 지금 우리 한동훈 장관님 미국까지 오시게 해서 워싱턴 바로 앞에 있는데, 지척에 있는데 약속을 취소를 했어요.
너무 큰 결례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된 저희 방문 목적은 FBI였고요. 그리고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이런 제가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7월 11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다시 재요청을 제가 미국 가 있는데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7월 11일 이후까지 남아있기에는 이 출장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니, 네. 하여튼 약속을 미리 잡았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 끊고 태평양 건너까지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평양 건너가서 워싱턴까지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취소가 된 거잖아요. 아니,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닙니다. 먼저 확정된 것은 FBI의 레이갈랜드 국장이었던 알겠습니다. 거고요. 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질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미국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우습게 봤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일개 장관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며칠 전에 최강욱 의원과의 대화에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화를 내셨던 분입니다. 그 정도 자존심이 강하신 분인데 이렇게 태평양까지 건너서 지척에 있는 장관을 전립선 비대증 수술한다고 안 만난다. 항의하셨습니까? 미국 정부에? 위원님, 여기서 미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무슨 질병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대7로 회담을 했고 그게 반독점 국장과 형사국장, 그러니까 둘 다 상원 인준받는 차관보입니다. 그쪽에서도 저에게 충분히 예우를 한 회담을 했다는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법무부 장관 못 만났으면 넘버1을 못 만났으면 넘버2라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관 만나지 못하셨죠. 자, 그럼 누구를 만났느냐? 자, 다음 화면 띄워보시겠어요? 네, 저게 지금 미국 법무부의 직제표입니다. 여기에서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우리 장관께서, 한동훈 장관께서 미국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까 상원 인준 청문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 저 차관보예요. 그런데 미국 법무부의 차관보가 말이에요, 12명이에요. 저 서열로 따지면 10위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검찰국장 와 계시죠? 검찰국장 법무부 내 서열 몇 위예요? 저희는 의전 서열 몇 위입니까? 의전 서열 같은 거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5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전 서열 10위인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바깥에 계시거나 아예 못 오셨죠?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서 미국 가셔서 의전 서열 10위 밖에 있는 이 자리에 앉지도 못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다음 보십시다. 위원님, 미국의 미국 반독점 국장이라는 지위가요,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미국 전체 반독점국을 통할하는 자리거든요. 자, 네,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 뉴욕 남부검찰청 가셨어요? 여기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게 서울 남부지검하고 우리나라 남부지검하고 기능과 역할 비슷해요. 그런데 검사장도 못 만났고 차장도 못 만나셨어요. 만난 게 제가 보니까 하면 금융조사 1부장, 금융조사 2부장쯤 되는 사람 같습니다. 만난 장소 저기입니다. 여기 보면 사다리도 보이죠? 생수 한쪽에 쌓여있고 뭐 갖다 먹고 싶으면 갖다 먹어라, 뭐 이런 태도입니다. 메모지 놓여져 있어요. 볼펜도 없습니다. 자, 이런 회의실에, 그리고 저 회의실 맞습니까? 저거 창고 아닙니까? 저런 곳에 일국의 장관께서 가셔서 저런 곳에서 휴대전 받았는데 이건 한동훈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장관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 파악하기도 바쁜데 이 와중에 저기를 또 왜 가신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일간의 한간에 도는 말이 딸 문제와 처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FBI 국장 만난 건 쏙 빼셨네요, 사진에서는. 그렇죠? FBI 국장 자체의 일정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상화폐랑 그리고 한미 간에 지금 진행되는 현안들, 제가 그 현안을 말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용적인 답을 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저는 제가 빨리 시급하게 간 것은 새 출발하면서 지원 공조 체제를 빨리 갖춰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FBI 그리고 미국 법무부의 형사국과 반독점국 그리고 미국 남부청, 아까 거기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증권 담당의 헤드들입니다. 그러면 이 증권과 가상화폐 담당의 헤드들인데요. 이런 연방의
범죄를 담당하는 3대 핵심 부서에 그것을 한 번에 가서 장관이 만나고 온 전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전임 박범계 장관님하고 일정을 한번 비교해 봐 주시죠. 다른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이 정도로 고위직이고 이 정도로 핵심적인 인물들과 연쇄회동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물론 저 부분에서 제가 무슨 국격을 자랑하러 그런 게 아니라 프랙티컬한 이유로 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저쪽에서 이제 FBI 일정이 먼저 나왔고요. 그 이후에 7월 4일이 끼어 있었지만 전후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일정은 만나기는 했지만 치료 일정 때문에 조금 그 유동적으로 된 상태에서 갔고, 다만 수술 일정 때문에 7월 10일 이후를 저쪽에서 원해서 제가 그 위에 보자라고 했고, 앞쪽에 대신에 미국의 상원 인준을 받는 아주 핵심적인 반독점국장과 형사국장, 이 자리가 지금 밖에서 보면 아실 겁니다. 이게 미국의 반독점국장과 형사국장이 그냥 뭐 서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제가 1대1로 회담을 한 게 아니라 1대4로 회담을 한 것이거든요. 충분히 국격에 맞는 회담을 하고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나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중에서 국내는 10개 따는 국내는 하나 모릅니까? 자, 김학겸 의원님. 국장들 아무리 많아도 그게 법무부 장관하고 같습니다. 제가 올림픽을 하러 간 건 아니니까요. 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제가 무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도 아니고요. 또 그리고 어떤 현안 질의에 관해서 누구나 다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이 현안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외람되게도 이거는 갈 필요가 없었고 국장이 갈 사안이면 충분한데 왜 갔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계속 일방적인 말씀을 하는 것은 이거는 현안 질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료를 쭉 축적을 해왔어요. 오늘 혹시 몰라서 가져와 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바로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자리 잠깐 비우셔가지고 제가 좀 더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미국 출장이 2021년 11월 17일부터 8일간 있었습니다. 이때 정기국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일정이 4차례 불과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통일 관련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때 통일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법무부의 직접적인 현안이고 그렇게 시급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워싱턴 DC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군사 전략적으로도 미국의 의미 있는 요충지다. 남북 관계에서 전쟁의 위협 감소시키면서 평화를 가야 된다. 자, 이것이 정기국회 중인 2021년 11월에 반드시 가야 되는 일이었습니까? 이거야말로 시급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출장이기 때문에 출장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8일 동안의 공식 일정 4번밖에 없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경우. 또 독일 출장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1월 8일부터 7일간 있었습니다. 수행원은 5명이었습니다. 미국 출장 때도 수행원 5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월에는 어떤 시급한 일이 독일에 있었을까요? 제가 기사를 쭉 찾아봤습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한 본보기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것이 올해 1월 반드시 독일에 가서 불효불급하고 그렇게 시급한 것이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으시기에 제가 박범계 장관 것도 찾아본 겁니다. 출장 자체를 문제 삼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조수진 의원님께서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들어서 사실상 상대 당의 의원의 발언을 평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는 발언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된 내용에도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내용 지금 반박하시면서 했던 이야기, 지금 우리 김의겸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의 출장이 과연 그 목적이 뚜렷하느냐, 처음에 나갔을 때 그 계획과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와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불분명한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방금 조수진 의원님 박범계 전 장관님의 해외 출장과 관련되어서 왜 나가야 되냐라고 평가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그 비용을 들여서 이 중요한 시국에 나가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맞냐라고 현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아니다. 그리고 뭐 상대당의 의견을 상대당 위원회의 발언을 평가하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김승원 의원님께서는 질의하려고 할 때 그게 회의 진행과 관련되어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한 문장 듣고 제지해놓고 조수진 의원의 발언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상대당 의원의 발언을 폄훼하고 그리고 또 현안 질의를 빌어 사실상 현안 질의의 성격이면서 의사진행과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는 것은 원만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원만한 의사 진행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수진 의원님께서도 좀 주의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이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향후 질의와 관련된 위원회 발언과 관련되어서는 적절하게 좀 제재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님. 제가 김남국 의원님 이 발언을 듣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김의겸 의원님께서 출장 계획과 보고서 내용이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로 들은 바가 없고, 예. 한마디 한마디 문장 하나하나 저하고 따지면서 토론하는 게 위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그, 김승현 의원이 이야기한 김남국 의원님, 그러니까, 잘 알아들었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어떤 말이 타당한지는 분명하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든 뭘 하든 각자 위원님들이 책임하에 발언하는 것은 맞죠. 맞지만 위원장이 볼 때 사실과 다른 발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속기록을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출장 계획과 보고서 내용이 맞지 않다라고 김의겸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차하고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맥락과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처음에 나간 계획과 보고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 내용이라는 언급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니 들어보세요. 전혀 하등이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지적하면서 의원의 지금 의사진행 발언까지 따지려고 하는 게 될 수 있으면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목소리 높이시지 마시고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에 터잡아서 발언해 주십사라고 당부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잘못된 답변과 아니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왜 사실관계를 바로 잡지 않고 왜 지금 아무 중요하지도 않는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따지는 겁니까? 출장 계획과 보고서 내용이 맞지 않다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질문을 하시든 답변을 하시든 토론을 하시든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적절하지 않아서 네?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취지, 발언의 맥락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김남국 의원님 오늘 회의 마치시고 김남국 의원님은 오늘 회의 마치시고 본인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특판인데 경찰에서 이재명 대편족 발언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예결위부터 계속 국회에 있어서 오늘 상황을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 그 기사에 따르면 지난 26일에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성남지청으로 좀 송치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이 8월 29일이죠. 예. 그러면 공직선거법상 지금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 맞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근데 이 언론 보도 그러면 이 지금 이 송치됐는지 여부는 지금 장관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사건 내용을 굉장히 개괄적으로만 보고를 네. 받고 있어서 송치됐는지 여부는 며칠자 송치라고 말씀하셨는데 8월 26일에 송치됐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5단계 변경을 했는데 작년 10월 국회 그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아니라 성남시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그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열흘밖에 지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소 의견으로 지금 뭐 빨리 그러니까 송치가 최근에서 된 만큼 9월 9일 이전에 이것은 좀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낼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이건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지금 아직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서는 한 번 출두를 합니까? 아니면 서면 그 질의로도 답변으로도 좀 대체가 가능한가요? 수사 방식에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소환을 하기도 하고 서면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안에서 또 검찰과 경찰이 적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소환이 불응이 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에는 체포 영장도 발부를 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인데다가 지금 그 국회 그 기간 중이라 그를 위해서는 오히려 체포 동의안에 지금 본회의 의결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의 이 출마 자체가 본인의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다 지금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도 당원을 바꿨죠. 어떠한 그런 기소가 되더라도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중앙당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을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좀 바꿔서 이게 방탄용 당원 개정이나 지금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게 유불리를 떠나서 어떠한 그런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이러한 이 발언에 지금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허위사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게 9월 9일까지 아무튼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소시효가 그때로 되어 있는 본인의 것으로 그 알고 소환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소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죄는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지만 또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좀 살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축하할 건 좀 축하해 줬으면 좋겠고 따질 게 있으면 그 축하의 여운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좀 따져 주셨으면 하는 서로 좀 지켜야 될 선들을 좀 지켜주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요. 어제 이재명 당대표 처음 선출되어서 오늘부터 직무 시작했습니다. 최고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안 질의를 하면서 법원 행정처에 혹은 또 다른 법무부 장관께 지금 국민의힘의 내분 상황이라든지 법적인 판단 받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치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자꾸 이제 다른 외부의 힘들이 강제로 끼어들어서 뭔가 절충하고 조정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 전체가 한번 돌아보고 자성하자는 차원에서 자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주신 말씀은 알겠지만 그거는 법이 그리고 또 장관도 말씀 주셨지만 검찰과 경찰이 독립적 영역에서 신속하게 판단하면 될 문제인데 이제 취임한 지 하루 된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빨리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말씀 주시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여서 우리가 좀 서로 지킬 것들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현안질을 하는 이 상황에 그리고 더군다나 법무부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석관을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그 백현동 관련한 허위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를 했다고 지금 그 기사가 몇 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법무부장에 나온 자리에서 이 자리가 어떠한 그런 민주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지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허위 발언 이 여부에 대해서 그러면 관심을 당연히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장에 나왔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난주에 시도하렸던 이런 현안 질의가 안 되는 것을 오늘 하시겠다고 하는 마당에 본 의원이 오늘 그 나온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이 공소사실, 그 백현동 그 용도 부지 관련한 허위 발언 관련한 질문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오늘 현안 질의 안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이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민주당이 물어보는 것은 정당하고 국민의힘이 물어보는 건 정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남국 의원과 조수진 의원 간에 주고받는 의사진행 발언, 또 이 기동민 간사님과 전주 의원님 간에 주고받는 의사진행 발언,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각자의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죠. 이 논쟁이 비단 법사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논란거리이죠. 그 정도로 제가 회의 진행에 참고를 하겠습니다.